달기로부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우이에 관한 이야기 해드립니다. 사실 라우이는 그 표현을 하기를 가장 매력적인 에케베리아 다육이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느리게 자라는데 보통 파랑 그 회색 잎에 백분이 많이 덮여있는 다육식물이고요. 로제트는 높이가 15cm까지 자라고 지름이 월드 오브 서큘렌트에서는 12c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제가 이 라오이가 굉장히 대품으로 크는 걸 봤기 때문에 보통 라오이는 에케베리아 속 다육이 중에서 크게 자라는 다육 중에 하나인 것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얘가 진짜 큰 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구매를 해서 키우면 요런 이제 직경이 10cm 미만의 사이즈의 라오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얘도 소형종 좀 작게 크나 하지만 사실 라오이는 크게 큰 화분에 키우시면 진짜 크게 자라는 다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오이입니다. 라오이는 원래 멕시코 주재 독일 선교사 알프레드 베르나르트 라우이를 기리기 위해서 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해요. 선인장, 다육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씨앗에서 책도 쓰고 탐험도 하고 수집도 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요 라우이라는 사람이. 어쨌건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게 바로 요 라우이라고 해요. 이 라우이는 에케베리아 라우이라고 하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라우이의 그 철자는 조금 달라요. 엑스플랜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해외 채널에서 사용하는 철자가 조금 다르지만 어쨌건 라우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과명은 돌나물과에 속해 있고요. 관리 수준과 관리 정도는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라우이는 저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라우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딱 봤을 때 지나치게 많이 두르고 있는 백분 때문에 그런데 이 백분 관리 때문에 이 라우이가 어렵게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만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얘를 분갈이를 하든 물을 주든 간에 얘를 한 번은 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백분 때문에 얘가 왠지 불편하고 어려운 다육이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라우이입니다. 요 라우이는 제가 2010년 10월 19일 날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때 샀더라고요. 그때 정든다육에서 똑같은 거 2포트를 샀는데요. 얘는 뿌리를 못 잡고 지금 요렇게 더 작아졌고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라우이는 좀 더 크고 잎이 통통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키우면서 더 작아진 거죠. 요 라우이가 언제 생장을 하냐 하면은 라우이 같은 경우에는 가을, 겨울, 봄에 성장을 하고 여름에 쉬는 그런 그 겨울 생장형 다육이다라고 어디에 이게 분류가 되어 있냐면요. 내가 만드는 건조형 실내 정원이라고 하는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드는 건조형 실내 정원 책은 이북으로만 판매가 되고 이렇게 실물로는 판매가 되지 않는 책인데요. 농사로가 제공하는 책을, 그러니까 농사로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그 책이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다른 이론이 함께 있고 세부적으로 다육이 키우기, 개별 다육이 키우기에 관한 정보가 그러니까 들어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에케베리아 속 중에 동형 다육이가 어떤 애들이냐 그러면 라우이, 세토사, 룬데리, 릴리시나, 정야, 칠복스 등 백분이 생기는 대부분의 다육이는 동형 다육에 속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씨 그린이라든가 백분이 정말 많이 붙어가지고 너 라우이하고 교배한 교배종 같구나 라고 생각하는 다육이들이 동형 다육이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생장 속도는 제가 키워보니까 엄청 느립니다. 물론 얘가 생장 속도가 느린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온도가 안 맞고 화분 속에 영양이 라우이는 충분히 대품으로 클 수 있는 다육인데 제가 워낙에 상토 성분을 30% 미만으로 섞기 때문에 혹은 영양제를 주지 않아서 라우이가 대품으로 크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제가 키우는 라우이는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라우이 같은 경우에는 큰 화분에서 키우면 크게 크고요. 영양을 많이 제공하면 그만큼 거기에 맞게 크게 성장을 하는 다육이라고 합니다. 생육의 온도는 보통 다육이의 생육 온도는 뭐 5도에서 25도 혹은 뭐 15도에서 30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두는데요.
생육 온도는 어떤 속간 그 다육마다 약간 좀 다른 특징은 있습니다만은 보통 최저 온도도 우리가 5도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되지만 얘가 최저 온도가 5도라고 해서 5도 미만에서 냉해를 입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0도 언저리에서도 동해도 입지 않는 게 바로 요 에케베리아 속 다육이들로 굉장히 그 생명력도 강하고 내한 온도도 사실은 조금 더 낮지만 얘네들이 보통 생육을 하는 최저 온도가 15도에서 25도 혹은 15도에서 30도 미만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관리하는데 기준이 두는 온도를 15도 혹은 5도 정도로 이야기하지 그 이하로 내려간다고 해서 얘가 냉해나 동해를 입는 다육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광의 요구도는요, 그 빛을 많이 받아야 돼요. 사실은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뭐 여름 직광에 약하다 요런 관리법도 있기는 한데요. 얘는 햇빛을 어쨌든 많이 받아야 분도 많이 생기고 건강해집니다. 물을 잘 찾지 않는 다육이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라오인데요. 그건 아마도 요 백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다육식물이든 다른 그 어떤 식물이든 간에 자기 자신의 수분을 보호하려고 왁스 성분, 그래서 우리가 왜 과일 왁스라고 하잖아요. 홍옥이나 사과 같은 데 만지면 맨질맨질하고 오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분이 뭐냐면 과일 왁스인데 그 과일 왁스가 그 식물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데 요 그 백분도 마찬가지예요. 왁스 성분이 있는 요런 백분을 많이 만들어내는 다육들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수분을 좀 효율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지 물을 잘 찾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오이도 물을 많이 찾지는 않습니다. 요 라오이가 지금 이렇게 목이 없어진 채로 이렇게 뿌리가 없어진 채로 버티고 있는 시간이 근 3개월 가까이 됐거든요. 요 라오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거 지금 목대 적심을 하고 2달 정도 기다리다가 다시 또 6월 30일날 이렇게 물꽂이를 도전을 했는데 여전히 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라오이 목대 적심해가지고 뿌리 내리기 정말 힘든 다육이가 바로 요 라오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키우고 있는 환경이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는 쉬운 식물이 바로 라오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키우는 곳마다 좀 다른 이런 체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식은 당연히 잎꽂이나 뭐 줄기꽂이, 뭐 자구번식 등으로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실생도 가능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실생 교배는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순수종이 나오기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순수종이 그 실생으로 나오기 위해서는요, 얘를 밀실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그 씨앗을 채취를 해야 된대요. 그렇게 뭐 채취하거나 아니면은 이 씨앗을 7번 7대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는 개화 시기가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7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겠죠. 7번에 걸쳐갖고 이렇게 정제를 해야지만 이 실생은 순수 라우이의 혈통이 나오는 거지, 자연 속에서는 결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이제 다육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생 같은 경우에 값이 조금 더 낮은 이유는 그만큼 순수종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가의 다육이 같은 경우에 얘가 자구번식했냐, 잎꽂이했냐, 실생이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잘 찾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봄, 가을에는 2, 3주에 한 번씩 관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겨울과 여름에 요거는 절수가 아니라 거의 단수를 하셔야지만 얘를 생존시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라오이 같은 요런 녀석들은 이제 어떤 병이 오기 쉽냐면 곰팡이병이 좀 오기가 쉽습니다. 백분이 있거나 그 다음에 다육이 표면에 아주 미세한 털로 덮여져 있는 그런 다육이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저는 그 방울복랑도 왠지 그런 느낌 나거든요. 방울복랑이라든가 아니면 머니메이커 같이, 그 다음에 또 호기로시 같이 그 다육이 표면에 아주 미세한 돌기라든가 아니면 털이라든가 이런 그 다육이들이 벨벳 같은 느낌의 그런 다육이들이 곰팡이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요 라오이도 곰팡이병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산지는 멕시코 오악사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요 라오이의
원산지라고 합니다. 분갈이 시기를 언제 하면 좋냐라고 하면은 얘가요, 동형다육이잖아요. 동형다육은 가을에 분갈이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가을 분갈이 구매 적기도 가을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분갈이를 하시고요. 분갈이 주기는 2년에 한 번씩 정도 하시는데, 분갈이 주기는 역시 그 배양토 구성을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이 다육이의 화분이 어떻냐, 얘의 특징이 어떻냐, 뿌리를 잘 내리냐, 뭐 성장 속도가 빠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분갈이 주기도 다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2년 주기로 그냥 분갈이를 하세요, 혹은 뭐 1년 단위로 분갈이를 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상토 성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기준 하에서 못해도 2년에 한 번은 분갈이를 하세요. 1년에 한 번을 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다육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서 화분에서 꺼내고 뿌리를 정리하고 하는 게 그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2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두는 거지, 뭐 5년, 6년씩 분갈이 안 해도 괜찮던데요 라고 하시는 거는 당연히 죽지 않을 수는 있어요. 죽지 않을 수는 있지만 화분 안에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라오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백분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라오이를 조상으로, 그러니까 부모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다육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 라오이를 오늘 소개하는 다육이로 선정을 한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이가 많은 다육이의 부모 다육이기 때문에요. 라오이를 이해를 하면 라오이와 교잡으로 나온 다육들을 좀 더 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백분 있는 다육이를 소개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요 라오이입니다. 우선은 라오이의 요 백분 관리에 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에 생기는 백분은 강한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육식물 잎들이 분비하는 표피 왁스질이라고 해요. 표피질 왁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왁스 결정으로 햇볕을 많이 받을수록 백분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육식물 잎의 백분은 주로 어린 세포들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어린 잎들은 왁스질 분비가 왕성해서 뽀얀빛이 확실하지만, 오래된 이 잎들의 경우에는 이 가루가 손상이 되면 회복 속도가 느리거나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 백분이 하는 역할은요, 강한 햇볕, 그러니까 자외선으로부터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외부로부터 유실되고 손실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 방수 기능도 있습니다. 곰팡이나 바이러스 등의 서식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뭐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기질 뭐 독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 서식하는 것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거가 이제 요게 문제가 되면 곰팡이병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한낮에 강한 열에 대한 보호막 기능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다육이 백분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백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라오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배종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에케베리아 밤비노도 라오이의 교배종이고요. 그 다음에 길라라고 하는 그 다육식물도 바로 라오이의 교배종이고, 백봉도 라오이와 상각이 교배해서 만든 다육입니다. 그 다음에 라우린제도 요거하고 콜로라타가 교배해가지고 만들어낸 다육이가 바로 라우린제입니다. 문더스트라고 하는 그 다육식물도 바로 요 라오이하고, 그 다음에 에케베리아 릴리시나를 교배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문더스트라고 하는 다육입니다. 에케베리아 핑크 샴페인은 라오이하고 로미오를 교배해서 만들어낸 다육식물이고요. 타키베리아 벨라나라는 거는 타키터스 벨루스하고 에케베리아 라오이를 교배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꽃 피워서 너무 예쁜 벨루스 있잖아요. 그 벨루스하고 얘를 교배시켜서 만든 게 바로 벨라나라고 하는 다육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다육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꽃은 뭐 거의 벨루스와 같은 그런 꽃을 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에케베리아 몽블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몽블랑은 한국에서 만들어낸 교배종인데요, 라우이와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다육식물을 교배했다고 하는데, 사실 에케베리아 아틀란티스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아틀란티스가 피치생 크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케베리아하고 피치생 크림을 교배해서 만들어낸 게
게 몽블랑이에요. 여러분 몽블랑 상상해 보셨죠? 보신 적이 있다면 그 피치 생크림의 입장 모양이 남아 있고요. 백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피치 생크림보다는 백분이 더 많이 있어서 아 얘가 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싶은데 바로 요 라우이의 얼굴하고 피치 생크림의 얼굴이 교잡이 돼가지고 나온 게 바로 몽블랑이라고 합니다. 2011년에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라우이 키우기와 라우이를 통해서 교배를 한 다육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라우이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 시간 소개를 하게 된 그 다육이로 선정한 이유가 라우이로 인해서 만들어낸 그 교잡, 그 다육이들, 하이브리드 다육이들이 많기 때문에 라우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